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오늘은 바로 서평 쓰기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평. 익숙하시죠? 왜 익숙하겠습니까? 가장 과제로 많이 나오는 게 서평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일반적인 어떠한 수업에 대한 측면, 어떠한 내용에 대한 측면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글쓰기 과제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러한 서평 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평. 그럼 이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학생분들께서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평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서평의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평가 시 좋은 기억을 남기는 서평은 무엇인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서평이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서평이라는 건 약간 리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뷰. 자, 리뷰잖아요. 다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본다. 해당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책을 비평하는 글쓰기면서 독자와 소통하는 공공적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제 독자랑 소통한다기보다는 해당 부분에서 교수가 시켰으니까 쓰는 경우가 좀 많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책에 대해서 비평이라는 거. 자, 비평이에요. 그냥 책의 좋은 점, 나쁜 점을 그냥 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비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적절한 형식과 체계를 갖추었는지도 뭘 갖고 근거를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데 왜 이걸 왜 이러한 서평을 과제로 왜 맨날 이런 서평을 쓰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첫 번째 서평을 쓰는 이유는 약간 이런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 지식을 정리할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라는 게 우선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어떻게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평소에요? 요새 제가 이제 새삼 옛날 사람이란 게 느껴지는 게 저도 이제 고전 책을 막 읽을 때가 있어요. 저도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종류는 다양해요. 만화책도 많이 보고요. 네, 요새는 온라인 도서 이런 책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책도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이라는 건 한 2, 30년 전이겠죠? 그때 책을 읽을 때는 책이 작고요. 되게 빽빽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글자 간의 여백이라든가 자간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금했어요. 제가 새삼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지를 느껴졌던 게 제가 예전에 그 서유기 뭐 약간 삼국지 중국 고전을 읽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세로로 된 책을 봤거든요. 제가 되게 말하면서도 민망한데 글자가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는 책을 읽었어요. 있을 수 없는 과거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게 갑자기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근데 요새 책들은 우선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다라는 게 뭐냐면 너무 책이 두껍고 한 페이지 들어가는 글자 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분명히 보기 편한 건 있어요. 가독성 자체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지적인 측면에서 원전을 나타내기보다 어떻게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독자들을 배려해서 써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었던 책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더니 먼 나라 이웃 나라더라고요. 네. 지금 뭐 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지만 그걸 제일 많이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만화를. 근데 그것 때문에 세계사나 역사, 인문학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제 지적인 혹은 지식의 그 호기심의 시작점이 이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독서는 시공간을 넘는 정신적 대화,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지식, 공적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지식에 대한 확산,
그럼 여러분이 수업에서 과제하는 건 뭡니까? 그 지식에 대한 확인 작업인 거죠. 이런 서평자는 글을 쓰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보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 자체가 서평 자체가 나의 글쓰기 능력, 독서 능력을 같이 전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어떠한 관점을 갖고 이걸 바라보는 형태의 심화된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이에요. 이 독서를 매개로 한 글쓰기는 누군가와 이 책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작가와의 대화, 책과의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내가 책을 읽는 작가와의 대화, 그 다음에 내가 서평자로서 이 서평을 읽는 대상자와의 대화가 같이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는 제가 널리 알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이 가치가 가장된 책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전에 했지만 리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온라인 뭐 네이버 책이라든가 아니면 알라딘이라든가 교보문고 약간 이런 사이트를 가보면 이 책에 대한 리뷰가 나와 있습니다. 되게 잘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별로라는 책도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는 짧은 형태의 리뷰들이 있죠.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책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을 읽은 사람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평을 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일반 서평이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 독서 감상문은, 그러니까 이걸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감상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상문이라는 건 특정한 형식 요건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관적 판단이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감상이니까. 독서 에세이 자체는 서평자가 자신의 주제가 부각되도록 쓴 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러분에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서평보다는 약간 독서 에세이에 조금 더 가까울 확률이 높아요. 이 부분을 서평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과제로서 접근되는 건 독서 에세이를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감상문과 에세이 차이도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서평을 쓸 때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거의 다 서평을 쓸 때는 그냥 책 줄거리를 요약해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감상문도 아니야. 그냥 책 요약본? 요약 정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느낀 점 하나 그냥 들어가게 되는. 그건 고등학교 수준의 감상문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과제로서 접근했을 땐 독서 에세이, 그러니까 해당 부분의 내 주제가 부각되도록 나타내는 글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주체적이도 상관없습니다. 독창적인 관점도 괜찮고요. 주관적인 진술도 허용이 돼요. 특히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측면에서 이걸 읽는 사람들과의 공감의 요소가 필요하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서평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책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해요. 이게 어떤 의미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관적인 경험에 있어서 느낌만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와 설득적 쓰기가 같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평은 꽤 난이도가 높습니다. 독서 에세이를 통해서 서평을 써갈 수 있는 형태의 기초 역량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서평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평은 비평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비평이에요. 분석적이고 지적인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나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평의 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책에서 출발해서 책을 논하면서 쓰인 글이기에 공식적인 책임을 따릅니다.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단순히 그냥 내피셜로 이 책은 별로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별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며 더불어 사회 문화적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해요. 이걸 보면서 가끔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냐면 요새 들어서 그 배달 앱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게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꼭 이 정도의 지적인 측면이나 설득력 이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해서 머리에서 떠올릴 때 사진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별점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측면은 근거 없이 뭐가 되게 안 좋다라고 병점 1점 별점 테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새?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따르죠.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업체의 주인이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의 별점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주장인지 납득이 되는 평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근거가 필요합니다. 뭐 사진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상대도 그걸 보고 반박을 할 때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글쓰기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말한 건데요. 이 과정 자체가 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며 적극적인 자기 표현의 일환이에요.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출판 제도 속에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제도와 글의 흐름을 바꿔주는 개혁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꼭 순기능만 있는가는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혁적 역할을 한다는 건 아까 제가 말했듯 기존에 있었던 어려웠던 책이라든가 혹은 선행되는 어떠한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흥미 위주의 혹은 결국 이제 책도 판매가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뭐, 같이 그냥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왜 이렇게 자기 개발서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보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 자기 개발서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샀으면 뭔가 자기 개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을 읽고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까지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고 다른 측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읽다 끝나게 되니까 그만큼의 행동과 책임과 사고의 관점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본인 한 권의 책이라도 본인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좀 옛날 사람 같았죠?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런 서평의 특성 중에 하나는 글이라는 형식으로 텍스트와 대화하고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현재로 한다는 거예요. 이 서평을 통해 작품에 대한 감상과 해석, 평가가 공유되고 넓게는 책을 평가함으로써 사회의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책을 평가함으로써 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되기도 해요. 글은 기록 보존의 측면이 있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주제 중심적입니다. 이런 공중에서 발표하기에 책의 구성책에 든 여러 문제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기억나는 건데 이건 약간 별개 말일 수 있어요. 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약간 예전에 옛날 영화죠. 뭔가 그런 영화가 있었었는데 비디오에서 뭔가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저주의 귀신이 튀어나오는 공포 영화였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를 봤을 때 솔직히 약간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고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평가를 저하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건 뭐였냐면 누가 이 리뷰에서 책을 한번 보시죠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달라지나 정말 상상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나 라는 생각까지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나 이런 측면의 해석이나 칼럼 같은 걸 쓸 때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을 되게 좋은 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영화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으로 나왔던 어떠한 장면이나 디테일을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가 영상적으로 표현이 된 부분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측면에 이제 책이라는 것 자체가 서사적인 측면의 이야기의 흐름에서 꼭 영상으로 대체가 되기 힘든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만의 매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학습이 됐던 아니면 그냥 소설이 됐던 만화가 됐던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이 서평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책이라는 측면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볼까요? 보통 서평에 대한 집필 방법은 이 5가지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문제 설정, 자료 수집, 텍스트 읽기, 글의 구성, 수정, 보완의 단계예요. 한 단계씩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는 문제 설정입니다. 자, 문제 설정이라는 건 글을 쓰게 된 동기, 자발적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원고 청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글의 기본적 성격이 규정이 돼요. 특히 제가 늘 얘기하는 건 글쓰기의 요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 목적에 따른 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문제 설정이에요. 내가 이걸 왜 쓰게 됐는가? 여러분이야 간단하죠. 교수가 시켰으니까 쓰게 된 것이겠죠. 하지만 서평이니까 혹은 독서에 대한 에세이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부분에 내가 어떤 관점으로 글을 쓸 건지에 대한 설정을 전제를 하고 해야지 단순한 느낌이나 이건 좋았고 저건 나빴다. 그냥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가 어떠한 패턴, 어떠한 방향으로 써야겠다라는 설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주장에 대한 정리를 우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자료 수집이에요. 대상 텍스트 저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서평에 대한 걸 쓴다라는 건 그 사람,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전제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 텍스트의 저자,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지필의 배경 역시도 같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이전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는 어떠한 책들을 썼는가? 이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위키디피아나 나무 위키 뭐 약간 이런 데 좀 찾아보면요. 어떤 작가나 어떠한 작품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작품을 써서 이렇게 해석이 바뀌었다라는 이러한 서평 혹은 비평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글쓰기 양식도 익숙해지고 나만의 관점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결국 같은 얘기인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글을 기존에 써왔는가가 바로 이 사람의 지금 글에 이 단계를 거쳐서 지금 글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지필 저작을 섭렵하면 확인하면 저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가 작업 방법이라든가 문제 의식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프 톨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호빗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쓰였을 때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비슷한 내용은 꽤 있었어요. 엘프도 있었고 뭐 골룸은 모르겠는데 뭐 약간 호빗 쪽도 있었었고 샤우론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기존의 북유럽 신화라든가 가족 각종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만든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엘프라는 그 판타지에서 나오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설화에 나왔던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국가와 방대한 세계관을 본인이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빗이랑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도 시기만 다를 뿐 기본적인 측면의 세계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멀리 갈 거 없이 뭐 마블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글에만 나타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 수집이라는 건 정말 이 글의 배경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텍스트 읽기예요. 서평 자체가 원 텍스트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책을 읽지 않고 여기에 대한 서평을 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제가 학생들 이제 과제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서평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서평을 읽고 내가 다시 내 서평을 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약간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장이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서평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 각각 서평에서 다른 주장과 다른 관점을 같이 갖고 와갖고 본인 거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아쉬울 때가 좀 있죠. 자, 원 텍스트에 대한 정밀한 독해와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얼만큼 정말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봤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독자의 입장, 그러니까 단순히 감상으로 독자 입장에서 한번 보셔야 되고 분석과 평가자의 입장에서 2번 이상,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비교와 비슷한 예시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마블 얘기를 했지만 아이언맨 입장의 스토리와 뭐 캡틴 아메리카 입장에서 스토리가 다를 거 아닙니까? 각각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을 때도 그러한 보지 못했던 2번 이상 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경험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작품의 배경, 문제의식, 구조, 주제, 문체, 분위기 등 이런 것들을 내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글의 구성입니다. 글의 구성입니다. 글의 흐름은 어떤 방향인가, 내 서평의 글의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지,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주장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지를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서평을 우리가 구성하기랑 비슷한 거예요. 글의 구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의 목적성, 어떤 결과 이런 측면을 미리 전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을 다뤄보는 게 바로 글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정 보완, 글을 썼으면 당연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정 보완을 해야겠죠. 이 과정 자체, 일반적인 글쓰기랑도 비슷한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이 서평에서 적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평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측면이 이제 이렇게 리포트 서평, 에세이 서평, 학술 서평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각각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리포트 서평 같은 경우에는 책의 내용을 소화하여 정확하게 요약하고 정리하여 전달하는 서평이에요. 독자가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줌.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 리포트 서평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걸 별로 저는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이거 과제라는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는 여러분이 파악했을 때는 리포트 수평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걸 제가 뭐 한 장짜리 혹은 두 장짜리 과제로서 서평을 내라 그러면 그때는 리포트 서평일 수 있어요. 이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소화를 해서 난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 과정 자체를 확인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리포트 서평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 3장 이상으로 써둔다. 그럼 그건 리포트 서평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3장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학술 서평이나 에세이 서평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에세이 서평 같은 경우에는 책에 대한 서평자의 감사와 평가를 자유로운 글쓰기 형태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감상 문장 조금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표현의 즐거움, 이게 감상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거에서 에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술 서평이라는 건 논리적 타당성과 설득력, 근거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기준으로 학문의 창조성을 평가하는 서평이에요. 주로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적 식견과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비판적이고 비편적 기능이 강해요. 그럼 여러분 3장 이상의 요소에서 여러분께 제가 뭘 요구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학술 서평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쓸 정도의 글쓰기 실력이 갖춰지진 않았죠. 그래서 추구하는 건 학술 서평을 추구하되 내용적인 측면에선 리포트 서평과 에세이 서평이 적절하게 혼합돼 이때 비평적이거나 전문성인 걸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3장 이상의 서평 과제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한 요약 정리는 뭐 최소한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에서 내가 배운 어떠한 아니면 나의 주장, 나의 설득을 기반으로 해당 부분을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 삼아서 감상과 객관적인 근거를 같이 갖고 논지를 펼쳐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학교, 대학 수준에서 갖춰야 될 서평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여러분께 어떠한 학술서평, 완벽한 형태의 학술서평을 교수들이 원할 일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책을 요약 정리한 리포트 서평을 원하는 경우도 아니고 단순히 책에 대한 감상만을 나타내는 에세이 서평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건 학술적 서평이되 어떻게 뭘 근거로 여러분의 주장을 할 때 책의 일부 예시와 여러분의 경험을 같이 근거 삼아서 그 주장에 대한 논거를 펴는 방식으로 서평이 작성되었을 때 좋은 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학술 자료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리포트 서평, 에세이 서평, 학술 서평에 대한 각각의 예시를 한번 포함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서평의 이러한 종류와 방법들이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